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최근에 그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1 플러스 1 자격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제법 있는 편인데,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가격이 왜 이리 많이 빠지느냐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1 플러스 1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면 조합원 입주권의 1 플러스 1 자격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그 1 플러스 1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조합원으로서 분양권 자격을 가질 때 한 명의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분양 자격의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한 명이 두 개의 아파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개를 받게 되면서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분양 자격에 대한 내용과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조문이나 그 법률 규정을 보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원의 자격인데요. 일단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물건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명을 조합원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 한 개를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한 명을 대표 조합원으로 한 명을 지정하게 되는 거고, 또 여러 명이 1세대에 속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한 명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예외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알고 싶으면 제가 찍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이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물건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한 명이 조합원이 된다고 이렇게 조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1세대 또는 한 명이 한 개 이상 주택 등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면 1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명 이상이 한 개 주택 또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주택 공급의 예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1 플러스 1, 2주택 공급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 플러스 1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 그리고 종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 1주택, 1 플러스 1 중에서 플러스 1 되는 주택이겠죠. 이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는 1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고 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이 플러스 1주택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전매라는 의미를 보시게 되면 매매도 포함이 되고요, 정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당연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는 제외하겠죠. 이렇게 2주택을 주게 되는 배경, 1 플러스 1을 주게 된 배경은 감정평가 금액이 높고 규모가 큰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을 배려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란 것은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또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개발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개발 이익을 조합원과 다시 나누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 상호 간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적고 규모도 적은 주택 등을 소유한 그 조합원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규모가 큰 상가라든지 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합원들하고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이 사실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배려해서 1+1 입주권 자격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은 1주권 1+1의 특징이 두 개의 자격 중에서 반드시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에는 3년간 주택을 전매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아파트가 완성되어도 두 개 중에 별도 하나를 분리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1+1을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하기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수자도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많이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1+1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보시게 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 그리고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이제 1+1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1+1 조합원 분양가를 합한 금액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종전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1+1을 신청하는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보다 합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1+1 판단할 때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 그리고 부동산 세금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처해진 그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인지 아니면 상승장인지 이런 부분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요. 또 양도세, 세금 등을 따지지 않고 투자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 1+1인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한 개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 2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신규로 조합원 입주권 1+1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3개의 주택으로 되면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됩니다. 심지어 조정지역일 때는 3주택으로서 양도세 중과까지,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등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분양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자산인 주택 등을 이제 매수하게 되는데, 그때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상황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비조정 지역으로 규제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입주권 한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플러스 1이 결코 좋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조합은 입주권 1+1 자격은 종전자산 규모가 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매매에 대한 제약이 좀 있죠.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도 3년간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게 되는 거고, 또 매수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가격 또한 빠지는 폭이 점점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각자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